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새벽 3시 57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조정 나온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들은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파일도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 회원이 되시면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거 그냥 참여 가능하신 거고 단방향 채널입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그리고 채널 주소 들어오는 거는 회원용 이제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스타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내용은 사실 뭐냐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증권과 지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시연을 미리 좀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증권과 지주 이런 쪽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12일 날 기대 이상의 어떤 통과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세론이 나오는 거고, 기대 이하의 어떤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또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차익 시현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영역이고 실적이 바로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시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증권과 지주 쪽에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려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더 센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변곡을 찍고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초록색이 지수고, 그리고 이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전고점 부근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6월 둘째 주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빠른 투자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종목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건데, 투수가 위기에 몰리게 되면 자신이 이제 가장 잘 던지는 공을 던지게 되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뭔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 그럼 나는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에는 신용을 내가 쓰고 있었다면 이번 주는 신용을 줄이는 주가 되어야 되고, 다음 주에는 내가 현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일단 이번 주는 신용 줄이고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종목들로 몰아놔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몰아놓을 텐데, 그게 대부분 다 상대 강도가 센 업종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를 보게 되면 증권과 지주는 이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소멸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요걸 제외하고 나면은 원전이나 건설도 사실 원전이나 마찬가지죠. 현대건설이나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방산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이제 특이했었던 모멘텀의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뷰티가 전진을 했고, 화장품이 전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조선이 다시 한번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정을 보면 이 국회 상법 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세런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제 BTS의 이제 군대 제대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저는 제 기준으로는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차익 실현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G7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산이나 또는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상법 개정은 어느 정도 세론을 미리 나와버렸고, 그 다음번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다들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정이 살아있는 것으로 도망가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도망갑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화장품, 그러니까 실적주로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지수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그래도 올라오는 것으로 도망을 가야 내가 타격이 덜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적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실적주가 화장품과 방산, 조선 뭐 이런 것으로 시장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성장주로 대피, 내가 물리더라도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난 가겠어. 지금은 원전과 방산 또는 전력기기 이런 것이 나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도망간다기보다는 이쪽으로 더 돈을 몰아넣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구조적 성장주가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있는 걸로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은 곧 끝났으니까 거의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다음번 일정이 살아있는, 지금 당장 방산이 있고 바이오가 있고 인바운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바이오가 그래도 지난번에 최근에 영상에서는 바이오업 중에서 임상 발표 이벤트가 살아있는 것으로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깜빡 잊고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임상 그 관련해서 13일날 발표가 있다는 거를 순간 잊어가지고 그걸 이제 넣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바이오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저희 투자 전략의 경우에서는 상대 강도가 세냐 안 세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이제 보셨을 때 ETF에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비워져 있냐 안 비워져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가 매수 가능한 거는 뭐 수급 추세 판별기라고 하는 구글 콜앱 코드로 그냥 검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모멘텀을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모멘텀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비재 쪽을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둘이 이제 통화를 했어요. 중국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참여를 해달라 시진핑 주석이 초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3분기 때 아시다시피 3분기 이제 뭐 시장에서 7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비자 입국이 이제 서서히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특히 인바운드도 마찬가지고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제 제가 6월 11일 새벽 4시에 찍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6월달 10일치 뭐 잠정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섹터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그 섹터들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수급 비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수급이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조선 쪽에서 수급도 비어져 있는 게 세진중공업 정도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소비재 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맥스가 아직 룸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수급이 좀 위치가 좀 애매한 것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수급 비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있는데, 엔터는 이제 YG 엔터 정도, 그 다음 DOU 이 두 가지가 수급이 많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SM은 이게 매각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 데이터로는 정확하게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좀 애매했고,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바운드를 통해서 결국 피부 미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는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양수 겸장으로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메디톡스나 또는 뭐 브라질로 이제 바디필러가 나갈 수 있는 뭐 휴메딕스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방사는 지금 그 현대 로템 정도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 같고요. 수급도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인바운드에서는 호텔신라가 지금 수급 빈집이고 GKL이 수급 빈집이에요. 나머지는 수급이 좀 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정리를 하잖아요. 보면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수출 관련해서 실적주로 좀 볼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기여를 3분기 때 하지 않겠냐. 그리고 코스맥스는 사실 좀 뭔가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중국 쪽에서의 회복이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APR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2, 3분기 걸쳐서 뭔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다음 뭐 휴메딕스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3분기 때 이제 브라질 바디필러 이런 쪽으로 품목 허가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때문에 매스 비중이 이제 높은 이제 GKL이 좀 영향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지 않겠냐. 그다음에 면세점도 이제 같이 이제 좀 돌아서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 시나리오들이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은 이쪽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것들은 따라가봐야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환경이 있다면 참여자들은 일정이 있거나 구조적 성장이 되거나 실적주나 이런 걸로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기기가 하나 남았네요. 전력기기도 수급 빈집 같은 걸 좀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지금 현대일렉의 수급이 올라오고 있고 다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산일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진전기, 산일전기는 수급이 좀 애매하고 LS는 지주회사 형태로 이제 수급이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이니까 현대일렉이랑 LS일렉이랑 효성중공업 이 전통적인 어떤 전력기기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고 수출 데이터도 지금 좋잖아요. 왜냐면 5월달, 4월달, 5월달이 좋으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종 단위로도 좀 보게 되면 이 업종 단위로 수급이 완연하게 비어져 있는 게 제 눈에는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리고 호텔 레저, 그 다음 미디어 교육 또는 와이즈 미디어 지수 이런 거 보게 되면 미디어에서는 지금 수급 비어져 있는 게 저는 이제 DOU 2분기 때 6월 또는 7월이라고 지금 일정도 나와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QQ뮤직 산하에서 버블 서비스 런칭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랑 이런 것들은 지금 수급이 더 차 있으니까 애매한 위치다 보니 신규로 들어가기가 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수급이 비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일정이랑 뭐 모멘텀이 살아 있고 결국 이제 지수가 나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 내가 자신 있는 걸로 좀 대피하고 그러고도 더 지수가 리스크를 보이는 모습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음 주나 또는 다다음 주쯤에 뭔가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놔야겠다. 현금 비중 확보를 대응해놔야겠다. 근데 지금 이번 주는 내가 자신 있는 걸로 자신 있는 세 가지 형태로 도망가야겠다. 실적주, 구조적 성장주, 일정이 있는 거 이런 걸로 대피를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조정은 절대 개별주 종목으로 발생되진 않고 대부분 이제 매크로의 어떤 충격으로 조정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정을 보면 G7 정상회담이랑 FOMC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토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세론 뉴스로 작동이 되면서 조선과 방산이 같이 한번 조정을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보다 이제 더 또 이제 있는 게 뭐 관세 유예 종료 및 협상 시한이나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막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있으니까 잘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 자신 있는 걸로 몰아가는 시장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이제 막 질러 가는데 뭐 그쪽으로 몰아서 나도 포트폴리오 같이 이제 구성을 하지만 그 구성을 하더라도 막 신용 같은 것까지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신용을 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잠깐 변곡이 나와서 떨어질 때 신용을 들고 있으면 초기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용을 끄고 현물 위주로만 플레이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